네, 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4시에서 6시 사이 시간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 허가를 위한 미국 FDA의 마지막 관문인 제조 및 품질 관리 실사가 완료됐습니다. 이번 실사는 이달 초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HLB의 항암자에 대한 실사는 이미 완료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HLB 그룹주 전반이 상승 랠리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M코리아가 222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배정 대상자는 신화전공, 신한 ENG 등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늘 2월 6일이라고 공시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소식이 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이 194억 원 규모의 토지를 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수 금액은 자상 총액 대비 34%이고 오는 3월 31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회사 측은 사업 확장과 공장 추가 확대를 위해 부지를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다뤄봤습니다. 현구간 시간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HLB 품질관리 실사 공시가 전해지면서 현재 HLB 그룹주 전반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는데요. HLB 제약, HLB 바이오스텝, HLB 생명과학 등 급등하며 상한가에 안착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맥스트도 현구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워가며 정구장에서 7% 마감했는데요. 현재도 투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배경을 잠시 후에 전문가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코칩입니다. 오후 2시에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했다가 이내 상승부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저가 매수가 몰리며 3% 넘는 급등세를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도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JT 현구간 4.8% 상승하고 있고 저스템도 1%대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산업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택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 하락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오늘 시작의 마지막 거래이죠. 4시부터 6시까지 단일가 매매로 이뤄지는데요. 오늘 시간의 거래의 주인공은 바로 HLB 그룹주입니다.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에 HLB 그룹주가 대거 올라와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7.97% 강세, HLB 바이오스텝, HLB 제약도 7%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6.55%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진옥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FDA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원래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FDA 쪽에 이번에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실사까지는 완료가 됐다라는 거에서 일단 투자자들의 좀 긍정적인 수급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이번에 항서제약이 좀 3가지 정도의 좀 보완 사항을 좀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 보완 사항 자체가 일단은 지금 뭐 이슈로 나와 있는 부분들,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부분들이 개선 사항 부분들이 일단은 전부 다 충족을 다시 또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보통 FDA 좀 변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15일 이내에 다시 재신청을 좀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 3가지 개선 사항 부분들이 15일 이내로 일단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이슈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앞전에도 워낙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FDA 승인 기대감이 워낙 좀 컸던 기업인데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슈도 반대로 좀 나와줬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이번에 한번 좀 나와줬던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실사까지 완료를 하면서 3가지 정도의 좀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충족을 확실하게 시켜준다 하게 되면은 아마 3월
3월 20일 안쪽으로는 FDA 좀 신청에 대한 승인이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게 되면은 앞전에 지금 유한양행이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부분들처럼 일단은 HB 쪽과 그리고 HB 그룹주들 전체적인 좀 훈풍이 좀 들어와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유한양행이 좀 FDA 승인 이후에 좀 주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생각이 HB 그룹주로 또 많이 몰려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또 거기에 지금 올해 좀 농사를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바이오 쪽에 좀 농사를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도 일단은 하나의 좀 모멘텀으로 일단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또 강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일단은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간암 치료제 쪽 관련해서 재료가 일단 나와줬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간에서 좀 강세 흐름들이 좀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상한가를 보여주고 나서 지금 HLB 같은 경우 6% 정도 지금 시간에서 체결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생명과 같은 경우도 8% 가까이,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또 이번에 또 유지를 해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HB 그룹주들이 전부 다 시간에서 강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 HB 그룹주 전반적으로 다 매수를 취하고 들어가기보다는 하나의 좀 대장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에 내가 HB 쪽에 관련해서 지금 기 보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만약 이번 간암 치료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승인 기대감 그리고 앞전에 유한양행에 대한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HB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약이나 바이오스텍 생명과학 이쪽을 좀 바라보기보다는 HB 하나만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전에도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승인 기대감이 있었을 때 당시에도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여주긴 했지만 결국 끝에 어떻게 보면 좀 힘에 대한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부분들이 HB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HB 일단은 지금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이 이슈에 대한 재료 연속성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그룹주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올라와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HLB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 1975번님 뒷번호 HLB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96,000원에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김신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총장님 매수가를 보니까 그때 5월에 하한가 2번 맞기 전부터 매수하셨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또 상상이 안 가는데 내일 시장에서 드디어 매도의 날이 온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내일 매도해야 될까요, 팀장님? 내일 이제 내가 마이너스를 보고 매도할 것인가 네. 혹은 조금 수익을 보고 매도할 것인가는 조금 갈리긴 할 텐데 네. 사실 2번 점하 가고 96,000원 라인대를 또 안 갔던 건 아닙니다. 한 2번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스토리 라인을 잘 살펴보게 되었을 때 이때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승인이 불발되면서 하한가가 갔습니다. 그리고 9월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재심사 신청에 대한 내용들이 돌면서 기대감 돌면서 박스권 라인대를 만들었고 그 라인대에서 96,000원 라인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96,000원 라인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96,000원까지 내일 매도를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지금 3월 20일에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니 조금 더 홀딩을 하시고 본전 라인대에 왔을 때 만약에 내가 지난 5월 이전부터 매수를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림이 많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이 라인대에서 일정 부분 라인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오랜 시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96,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모습들이 나와줬기에 만약에 이 라인대를 정말로 뚫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FDA 승인을 받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신규 매수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저 역시도 이슈에 대한 부분들 역시는 좀 긍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일단은 FDA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까지 3월 때까지
오늘 홀딩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우리 시청자님 수익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HLB 그룹주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넥스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는데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2021년, 2년 그때 메타버스 한창 핫했을 때 네네. 넥스트도 정말 핫했는데 어느새 시총이 지금 425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일단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간에서 지금 호재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보통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악재로 좀 반영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제3자, 그러니까 주주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투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현재 이러이러한 사업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 부분들을 좀 확장을 해 나갈 부분들의 좀 계획서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안 주겠다라는 의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 피해를 최소화를 시키면서 기업의 가치 부분들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제3자 유상 배정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호재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공시를 보니까 일단 운영자금의 100%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운영자금 쪽에 지금 전액이 자금이 잡혀 있다라는 것은 일단 캐파 증설 부분들이 아니라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운영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캐파를 확대를 시키겠다는 걸로 우리가 좀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이제 좀 걸리는 부분들이 워낙 실적이 안 좋은 기업입니다. VR 개발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는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메타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앞전 작년 아마 상반기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메타버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VPS 쪽이 아마 올해까지 200여 개를 좀 설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넥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3자 유상 배정까지 일단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VPS 쪽에 대한 부분들의 지금 수요를 계속해서 증가를 시키려는 부분들로 좀 우리가 의도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지금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결국엔 계속해서 적자를 봤던 규모에 있어서 운영자금 부분들이 워낙 좀 없었던 상황이고 좀 자본금이나 뭐 부채 비율 정도를 놓고 보면은 유보율이 굉장히 없는 기업이죠. 23%. 근데 반대로 부채는 20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제3자 유상 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인데 이게 하나의 좀 의도는 좋은 겁니다. 의도는 좋지만 이게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거죠. 주가를 결국 계속해서 끌어올리려면은 본업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이 붙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사이드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상승 촉발을 시켜줄 수 있을 만한 개별 재료가 좀 부각이 돼야만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워낙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낮은 기업이어서 유통물량수가 적기 때문에 순간적인 거래대금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3자 유상 배정이 오히려 최근 시장에서는 뭐 이틀, 3일, 뭐 4일 연속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단타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좀 방망이는 확실하게 좀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1,200원대를 좀 손절 라인으로 잡고 오히려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크게 본다 하게 되면 3,000원대까지는 그래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는 2,200원에서 300원 사이대까지는 단타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내용은 맞지만 엄청난 시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또 저희가 어제 인벤티지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JT라는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5% 넘게 상승 중이고요. 뭐 저스템 같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반도체 부품주들이 상승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JT가 최근 급등세가 나왔던 것은 최근에 마이크론과 연관되어서 버닝스터 관련했을 때 이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들 그리고 차트 다시 한번 만들면서 지금 다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에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JT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흐름들을 보면은 그래도 플러스권의 시간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이 나쁘지는 않구나. 현재 미국 나스닥 역시도 플러스로 전환했고
관련했을 때 그동안 반도체 관련했을 때 매크로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AI 쪽에 대한 규제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G200에 대한 딜레이 루머로 인해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지금 공급사 쪽에서 부인을 했죠. 이런 내용들, 이런 루머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한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결국 코어스 부분들도 그렇고 TSMC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장비에 대한 주문 유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여전히 AI 쪽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내일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가 다시 한번 달리게 되었을 때 내일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역시도 함께 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JT가 시간을 거래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LA 산불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 시간을 거래해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덕신 EPC 종목이 하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산업도 7.93% 하락, 그리고 다른 다양한 종목들도 시간의 거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진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요일에는 또 시속 113k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이런 LA 산불 화재 관련된 테마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간에서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 보니까 체결량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생각보다 거래대금들이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거래대금들이 터지면서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7% 정도 빠져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LA 산불 쪽 관련해서 관련 재료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주가의 하락률도 재차 빠르게 또 재돌림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제 합판 목재 쪽을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이미 지금 칠레 법인을 통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미 합판 쪽을 100% 지금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LA 산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금 진화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 부분들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건 산업 쪽에 대한 목재 부분들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지금 좀 수급이 계속 최근에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금 이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되기는 다소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산불 부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부 다 꺼진다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아마 LA 산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100% 진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이슈화는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기업들 자체가 국내 관련 기업들 보게 되면은 LA 산불 관련해서 뭐 공기청정기 기업도 최근에 좀 움직였었고요. 뭐 가습기, 제습기 쪽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많이 움직여줬는데 이건 산업은 조금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건홀딩스를 통해서도 목재 산업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쪽에 수출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급하게 지금 미국 쪽에서에 대한 부분들의 이건 산업의 목재 부분들 좀 수요를 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단 지금의 수급의 좀 키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이제 좀 높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간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산업 같은 경우가 최근 월봉에서 봤을 때도 거래 대금들이 좀 잘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에서도 일단은 그간 없었던 대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고가 라인 찍었던 17,450원의 거래 대금보다 약 2배 이상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건 산업을 최근에 좀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다만 일단 개인들의 매수 주도하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일단 개인 쪽에서도 자금력이 큰 규모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건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5,000원대만 이탈 안 하면 된다고 봅니다. 5,000원대만 이탈 안 하게 되면은 추세가 월봉상에서 바뀌는 구간들이고 그 추세의 시작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변동성은 보여줄 수 있지만 최종 손절가인 5,000원 라인을 좀 이탈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만에 또 끝날 이슈는 아닌 것 같다. 손절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